자녀 5명을 낳고 40년 넘게 함께 산 70대 노부부.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과 잘 자란 자식들을 보며 지인들은 아내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아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혼을 꿈꿔왔습니다. 제법 규모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인색했고 성격도 괴팍하고 가부장적이라 아내는 남편에게 찍소리 한 번 못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는데요. 약 1년 전 아내는 남편에게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도 아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자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수십억 재산 중 절반을 아내에게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제 이혼하고 새 인생을 살고 싶다는 아내와 어렵게 모은 재산을 아내에게 줄 수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과연 아내는 남편과 황혼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이제 40년 넘는 결혼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다는 70대 여성의 사연인데 이 부분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43년 차. 진짜 오래됐죠. 네, 70대 부부 얘기인데요. 70대 남편은 재산도 꽤 많고요. 좀 번듯한 사업체를 하나 갖고 있는데 별다른 또 풍파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잘 지내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도 5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십억 자산관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도 없고 거기다 아이들도 다 장성했으니까 겉으로 보면 와, 저런 부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부부였는데 속사정은 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남편이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참 여유롭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그런 걸 이게 빠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거고 거기다가 물 한 잔도 스스로 갖다 먹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왕이니까 알아서 아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수십억 자산가지만 가족들한테 거기다 또 인색하기까지 하다 보니 정말 이 아내도 불만이 많이 쌓였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아내에게 무슨 증여를 했다거나 한 것도 전혀 없고 모든 재산은 이 남편의 명의로 돼 있고 딱 생활비 주고 그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가계부 검사까지 하는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사연을 보낸 겁니다. 예, 가부장적이지만 가계부 검사까지 했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참 힘들었겠어요. 가부장적인 걸 좀 예. 넘어서는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예, 아무리 1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혼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이 흔쾌히 이혼을 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는 처음에는 뭐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워낙 또 저 연세 드신 분들은 여자가 참아야지 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은 있었습니다만 한동안은 살았어요. 근데 살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슬슬 이혼 생각은 했습니다만 차마 말도 꺼내지 못했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어느 날 40여 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또 이 남편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찬이 너무 많다. 너 돈도 한 푼 스스로 벌지 못하면서 지금 이 반찬 이렇게 많은 게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생활비 헤프게 쓴다라고 이 70대 남편이 아내를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나 이혼하고 싶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참고 있다가 막내 아들이 결혼하면 이혼을 하고 싶다. 당연히 노발대발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남편이 흔쾌히 그래 그럼 그러든지 막내 아들 결혼하고 나면 이혼하자. 오히려 아내는 남편의 반응을 예상을 좀 못했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희망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당신 이제 우리 이혼할 때가 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 못하겠소.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혼하자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이제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제 막내 아들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아니 이제는 나 이혼할 수 없다. 네.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놓고 갑자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따졌겠죠. 그런데 이제 이 따지니까 이 사람은 별다른 대답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이혼 얘기하면 앞으로 생활비 반으로 줄인다. 이제 겁줄.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내를 통제해왔던 수단이 최고라고 인식하는 생각,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혼을 안 하겠다고 갑자기 변한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지인한테 이 남편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되면 너 재산 수억 원 떼서
그 아내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예, 예. 이 사람이 아까운 근거는 뭐냐면 나는 평생 동안 밖에 나가 사업하면서 돈 벌었고 내 아내는 집에서 저 밥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왜 나눠줘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돈 버는 것만 알았지 상식을 잘 모르시는 분 같기는 해요. 예. 하여튼 이 남편은 지금도 이 말씀하시는 게 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울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40년 넘게 가장의 역할을 다해왔다. 아내는 내가 권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장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혼은 못해하고 버틴답니다. 아, 이제 뭐 하늘을 우러 부끄러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어떤 이유는 결국은 돈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됐네요. 예, 글쎄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속으로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미련이 좀 남아 있구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개가 전선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본심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돈 때문에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너무 이제 괘씸해 갖고 결국은 이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항원 이혼을 제안했을 때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있는 거다라고 한 거고 남편분은 그게 아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겠다고 한 거고 그거는 그냥 구두지 않냐? 그냥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연 보내주신 이 70대 아내분이 뭐가 가장 궁금한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괴팍한 남편 때문에 지쳤는데 황혼 이혼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혼 동의를 했던 남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혼 동의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첫 번째는 괴팍한 남편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뭐 저하고 박준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이혼 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이 잘못해야 되죠. 예. 유책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인 그 사유 중에 부정행위 한 것도 아니죠. 뭐 누군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쭉 내려다보면 마지막에 이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데 일단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생활비 뭐 주는 거 해서 아직도 가계부 쓰게 하고 좀 가부장적이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고 그다음에 가정에 소홀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좀 가부장적이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는 사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뭐 남편이 그 전에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말로 한 이혼 약속은 아무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릅니다. 저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 지방가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부장적 태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한다든지 지금 보면 뭐 부끄러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혼 사유를 하려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아내분이 지금 갖추고 있는지는 좀 의문스러운데 만약 이 태도가 그대로고 함부로 말하고 집에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 40몇 년 있어준 거면 고맙다고 해야죠. 예.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가부장적인 그런 남편의 태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시로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했다거나 예.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받은 사례에서는 보면 아직도 가계부를 쓰게 하고 아직도 자녀들과 아내에게 돈 쓰는 거에 대한 인색해서 이혼을 당하는 거면 이혼당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물 같은 것도 혼자 떠먹지 않고 시킨다. 그런 거 아내가 좀 뭐라고 하고 거부라도 해야죠. 그거를 그랬던 걸 순응하고 살았다가 지금 저렇게 계속 살아왔던 거 나 이제는 못 사니까 예. 혼인 관계를 어떻게든 끌고 가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이혼만 하겠다는 게 과연 답인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인색한 것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변호사의 입장이 다른데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아니요. 저는 아내 입장, 여성 입장에서 말하고 싶지가 않고요. 네. 제가 평소에 백성원 변호사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가부장적인이란 이 수식어에 우리가 몰입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박주인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부 생활 유지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생활비 준 게 가장의 역할이에요? 아니요.
아내로 보지 않고 가정부나 식모로 봤다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그러니까 제가 가정부나 식모나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아내로 보지 않고 마치 돈이나 생활비나 얼마 주고 감시하는 대상으로 봤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부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이 책임을 물어야지 이걸 가부장적이다라고 표현하면 법적으로 백성원 변호사 말씀이 맞죠. 예. 그런데 전 이거를 가부장적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예. 박주혜 변호사 이야기가 참 맞다는 오늘 생각이 들어요. 장혜영 교수 말이 참 좋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협의혼을 못 한다면 재판 이혼을 하려면 이혼 사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녹음을 좀 해두셔야 돼요. 물 떠오라. 요새 누가 물 지손 있으면 지가 떠먹어야죠. 물 떠오라. 욕하는 거 가계부. 네가 써라 가계부. 그런 것들이 조금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전 가정법원 근데 이제- 판사들이 예. 이혼 사유로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오늘 이제 그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혼을 이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1년 네. 전에 동의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돈 때문에 재산 분할 안 해주기 위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 과거 이혼을 동의했다는 부분과 이 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연관해서 이 그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이 남편이 좀 치졸하죠. 1년 전에 이혼, 자기 돈 나갈 거 생각 안 하고, 뭐 재산 분할 이런 거 생각 내가 다 벌었는데 다 내 건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1년 지나서 돈 때문에 번복을 한다고 해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합의하는 건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냥 일단. 그러니까 1년 후에 이혼을 하겠다라는 걸 번복을 한다고 그 계약을 유지해야 되니까 당신들 이혼해라고 하면 그 아마 각서 쓰는 그 수많은 남편들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서 이거는 1년 전에 이혼에 대한 동의를 해서 나중에 이게 재산 문제 때문에 번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건 그 자체가 무효고, 아까 장현 교수가 얘기한 거 뭐 사실 여성의 입장에 생각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순수하게 법적으로 바라보면 이 정도 사안에서 아까 이제 박지훈 변호사 자꾸 이게 하나씩 슬쩍 넣는데 여기 폭언 쓰고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짠돌이 남편에 혹은 그냥 썼겠죠.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남편의 그게 그 얘기만 폭언이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폭언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과 달리 예.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폭언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예. 아니 이제 오늘 뭐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거네요. 지금 보면은 과연 이제 인색한 남편 그동안의 어떤 행태가 이혼까지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상담하신 70대 아내분께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입증해야죠. 이혼 사유가 그렇죠.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예. 과연 그 자료를 모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입증만 하면 예. 지금 재산 분할은 지금 꽤 오래 살았거든요. 자기가 다 벌었다고요? 아닙니다. 아내가 안 쓴 겁니다. 그리고 같이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 50%를 이제 아내가 재산 분할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오늘 핵심은 바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내분이 얼만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혼이 결정될 수 있는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